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하고 조금은 비슷한 패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그래도 맑았던 하루였다면 오후장이 되면서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결국에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5% 아주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차트 흐름이 어제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어제하고 조금은 닮아있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하고 2차원지 기업들 이쪽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오후장에는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반대로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또 포스코홀딩스 이 두 종목은 상당히 부진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물론 첨보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는 조금은 강세 흐름이 나왔었네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미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지금 3일 연속으로 7조 원이 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7조, 많게는 8조, 9조 이 정도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었다면 점점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도 3거래 연속으로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소폭의 상승이 나왔던 삼성 SDI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어제 한 차례 급락이 나왔잖아요. 오늘로써 실적 이슈가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줄었고 물론 기관의 매도세는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최근에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던 포스코케미칼하고 또 2차원지 대표주 삼성 SDI까지 반도체하고 2차원지 쪽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체적으로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 이쪽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의 3대 주스가 모두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빨간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개장과 동시에는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종가상 돌리는 모습이 나왔고 S&P 500이 1.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86%, 다우지수는 1.3%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일단 S&P 500하고 나스닥을 보세요. 일단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조금은 상승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다우지수를 보면 확실히 저점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60일선하고 120일선 다행히도 어제 그 위치에서 맞닿고 내려오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던 만큼 충분히 매물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가 됐던 간에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때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저점을 형성했었는데 다행히도 거기를 이탈하지 않고 조금은 방향을 돌려 세우는 것 같은 이런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도 홍콩 항생지수를 보셨듯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불안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를 다시 보면 일본 니케이는 1.26%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1%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지수는 어제 낙폭이 커서인지 오늘 0.7%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홍콩도 어제만 무려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7.3%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때는 8%가 넘었었죠. 그래서 전날에 낙폭이 강했던 만큼 오늘은 일시적으로 큰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을 했고 그 부분이 대만이라든지 홍콩, 아시아 시장에 어느 정도 파급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임에 성공을 했고 그 부분은 대만 침공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시절에 홍콩에서 한 차례 대규모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같고, 그게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약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물론 코스피는 0.4% 가까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북한에서 도발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당대회도 끝났던 만큼 어쩌면 보다 큰 추가적인 도발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서해상 교전도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만의 이슈로 봤을 때는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던 만큼 북한에서 보다 큰 도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발 이슈,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단발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거에도 수차례 핵실험이라든지, 또 한 10년 전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 모든 이슈도 단발적인 이슈에 그쳤었고, 이게 주가에 영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일 이상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나 북한에서 어떤 도발 이슈가 나오고 그로 인해 주가에 급락이 나왔을 때 오늘과 내일만 한번 잘 버텨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장기적인 이슈는 아니었었다,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확실히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목표로 했었던 폴더블폰 수요가 1000만 대 달성이 어려울 것이고 900만 대 그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은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전방 산업이 부진하면 그쪽에 소재를 공급하는 많은 기업들도 부진할 것이고, 이런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연쇄적으로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소비자가 될 수가 있고, 이 소비자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불안한 경제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때문에 코스피 기업들의 PBR이 저점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한편으로는 전방산업, 그 수요 회복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매수의 시점을 조금 더 세분화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자동차, 이런 고가의 소비재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물론 충당금 이슈가 미리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4분기라든지 내년 실적, 이쪽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주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차를 둘러싼 불안한 이슈들, 예를 들어 보조금 문제라든지, 또 두 번째는 충당금 이슈, 물론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나간 이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던 것이 2020년 이후로 두 번째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한 번 있었겠지만 조 단위의 충당금을 쌓았던 것은 지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충당금으로 쌓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내년에 전망이 밝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의 수요라든지 전방 산업이 언제부터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현대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또 금리 인상의 상단은 어디가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내 시장이 큰 위기를 겪었던 것이 97년 IMF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장 큰 이슈가 그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당시의 주가를 두 개를 주봉으로 보여드릴 텐데, 주가의 바닥의 신호로서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참조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두 가지 경우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2008년 당시,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저점이 2018년 10월에서 2009년 3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바닥을 다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거래량을 보면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계속 떨어질 때는 물론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지만, 과거 이 당시,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97년 당시로 가보면 여기 상승하는 구간은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실렸으니까 이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98년 6월부터
한 10월 정도? 그 정도의 기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때의 거래량을 보면 자, 확실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니까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전까지 이 구간만 보세요.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구간을 보면 확실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것이 작년 7월쯤이었고, 그때부터 거래량을 살펴보면 과거 97년하고 2008년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점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런 거죠. PBR로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더 저평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뀔 때 저점이란 인식이 될 것이고, 그때 매수세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97년하고 2008년 당시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날 무렵 혹은 연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경우라면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더 저평가가 될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많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바닥을 다질 때는 저점에서 많은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런 트리거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계속 고민해보는 것도 이제는 좋은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